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종합직, 업무지원직, 자산관리직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신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19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인터파크에서는 티켓 단체 판매 영업을 담당할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단체 판매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서 마감은 12월 23일 밤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스코에서는 재무실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가운데 경영학과나 경제학 등 경상계열 전공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12월 2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KFC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담당할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마케팅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이 지원 가능하고요. 외식업체 근무 경험자와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3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 무브의 홍수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홍 팀장님 같은 경우 저희가 목요일에 특성화고 진로 수업에 자주 모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엔 어쩐 일이시죠? 네. 네, 사실 오늘 이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싱가포르 취업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네. 또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생생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한테 싱가포르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디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10년 하반기에 싱가포르로 출국을 해서 2014년 상반기까지 일을 했었었는데요. 네. 이제 제트스타 아시아라는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둔 호주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 해외 취업을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정도 가 계실까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싱가포르 취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계신 분들이 이제 유학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주재원을 통해서 이제 네. 한국으로 싱가포르로 오신 분들이었는데요. 한 2012년부터 점차 많은 한국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한 5,118명 가운데 일본에 취업한 사람이 1,400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 다음을 이어서 싱가포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명 이상의 5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싱가포르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좀 싱가포르에 취업을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보다는 사실 좀 특정 분야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로 주로 진출을 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한국인들의 취업 분야를 살펴보면요. 90% 이상의 사무직과 서비스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건설, 토목, 기계, 금속, IT 등 전문 분야로 진출해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의 40% 정도가 건설, 선박, 정유회사 등 금융기관 혹은 제조회사 등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싱가포르에 취업한 한국인들 가운데 40%가 이제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의 투자 진출 규모를 보시면요. 1968년부터 2017년 누적 기준으로 총 100억 달러로 하나로 했을 때는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투자 규모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대기업이 약 84%,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10%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약 8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서 신규 법인 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보다 더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 진출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취업자들도 해외 국가로 따지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거는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와 계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문을 좀 많이 열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외국인 인력을 통해서 부족한 직군의 노동력을 보완을 해왔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사실 내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내국인의 취업을 우선시하고 외국인 인력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싱가포르 취업이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명문대를 졸업을 하거나 네. 이제 언어가 완벽한 유학생들도 국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기대를 한다면 싱가포르 취업은 전보다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싱가포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싱가포르 내국인의 일자리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직종들로 외국인에게 취업 기회가 많은 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내국인이랑 크게 경쟁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좀 문을 열어주는 분야를 좀 노려야 될 텐데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네, 싱가포르 노동부 MOM에서 발표한 레버 마켓 2015 보고서에 의하면요, 싱가포르 내 100명의 구직자 가운데 113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구직자에 비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인력 부족은 매년 5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을 PMET라고 해서 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 등에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싱가포르 노동부 MOM은요, 의료 서비스업, IT 산업, 도매 무역업, 금융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등 5개의 산업 분야를 취업 유망 산업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취업이 유리한 산업 같은 경우는 관광 서비스, IT, 금융 서비스업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네, IT랑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도 발표를 한 산업이고 관광 서비스를 꼽은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싱가포르를 방문한 여행자 수가 매년 1,600만 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대국으로 보는데요. 네. 이 때문에 관광 서비스 산업은 싱가포르의 미래 성장의 동력을 하나로 이제 싱가포르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투어리즘 디벨롭먼트 펀드를 통해서 2020년까지 관광 산업에 7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회의 컨벤션 도시로 국제회의 연합으로부터 8년 연속으로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 발표에 따르면요,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 가운데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 탑 10 중 한국이 9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관광 산업의 경우에는요, 영어, 중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싱가포르 관광 산업에 한국인 채용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싱가포르 현지에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 관광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항공, 호텔, 크루즈 등 관광 산업 분야에서요, 한국보다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현지인들과 외국인들 간의 승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능력에 따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근무를 할 경우에 싱가포르에서 경력을 쌓은 후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년 이상 싱가포르 내에 근무 경력을 가진 후에 관련 산업 안에서 이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졸 신입의 경우 싱가포르 내 관광 산업에서 경험을 쌓고 관련 분야 내에 본인의 희망 직종으로 이직해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승무원에서 부사무장, 부사무장에서 사무장까지 승진하는데 외국인들과 시간적인 차별을 두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 저희 동기들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온 친구들 가운데는 이제 사무장을 거쳐서 부서 관리자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관광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중에서 좀 유망한 직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호텔이나 항공사에 취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호텔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가 대부분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70개국에서 70개국 300여 개의 도시를 잇는 비행 루트가 있기 때문에 현지 항공사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사들이 광범위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인데요. 호텔과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전문 경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과 또 직무와 전공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런 제한이 없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인문학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미국 제2원 인턴십을 이제 트라이를 하려다가 네. 이제 지원이 가능한 회사가 없었는데요. 싱가포르를 취업을 할 때는 전공 같은 경우는 네. 결코 걸림돌이 되진 않았습니다. 따로 이제 관련 전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그래도 네, 좀 그렇습니다. 그 대신 다른 요소들을 갖춰야, 다른 스펙들을 갖춰야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 전략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싱가포르 관광 서비스 업계에서 선호하는 인재상 같은 경우는 우선 영어 같은 경우는 필수고요. 네. 일본어나 중국어 같이 싱가포르를 오. 많이 찾는 국가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제3 외국어 어학 시험 능력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반드시 기입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영어 커버레터뿐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다른 언어의 커버레터를 또 하나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인 채용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네. 관련 분야의 전공자나 또는 관련 업종에서 2, 3년 경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항공사를 보시면요, 이제 항공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싱가포르 항공 아시죠? 네, 네, 유명하죠.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 사실 4년제 학사 이상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4년제 학사 이상에 또 언어 실력을 굉장히 좀 많이 높이 보기 때문에 높이 보는 데다가 암묵적인 나이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데 경력까지 갖추는 건 사실 조금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학 실력을 1순위로 두고요. 그다음에 학창 시절에 이제 서비스 업 쪽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다면은 좀 더 가산점이 줄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스쿠시라든가 제스타 아시아 실크에어 같은 경우는요. 나이와 학력에 비해서는 싱가포르 항공보다 조금 더 관대한 편이지만 아무래도 서비스 업 쪽에서 경력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우선시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비행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가능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승무원 같은 경우는 경력 빼고는 다 본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나이 제한도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관광 서비스 산업 짚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산업 알아볼까요? 네, 일단 IT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6년 정보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장 발달한 가운데 1위를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IT를 이용해 경제를 혁신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 개발을 세우는 인포컴 미디어 2025를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IT 산업 투자 정책으로 향후 이쪽 분야의 채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은 2020년까지 정보통신 분야에서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중 13,000개는 사이버 보안, 사물 인터넷, AR이나 VR 같은 실감 미디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생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IT 산업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내에서 인력 부족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공자라든가 이제 경력이 있으실 경우 취업 기회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관광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호텔이나 항공사를 좀 말씀하셨는데 네, IT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 IT 관련 전공자나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 IB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본부가 위치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싱가포르 이외의 글로벌 IT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유망 직종이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전략, 일단 전공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취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직종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매니저, 비즈니스 분석가, 앱 프로그램 개발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엔지니어 매니저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언어 실력을 겸비한다면 취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한국에서 최소 5년 정도 IT 산업 관련 전문 경력을 쌓으신다면 싱가포르 이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 경력에 언어만 잘해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IT 분야 진출이 활발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가 이제 금융산업 현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2017년도 금융도시 지수에서 4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약 6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모여있는 국가입니다. 네. 사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싱가포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을 때도 금융산업만큼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금융의 IT 기술을 더한 핀테크 시장 육성에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싱가포르의 금융산업은 더욱 발전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이랑 더불어서 아시아의 이제 금융 도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좀 금융업계에 진출을 하려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금융업계가 선호하는 인재상을 보면은 관련 분야 전공은 필수고요. 최근에 주력하는 핀테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경우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라면 금융권 취업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는데요. 다만 무조건 회계, 재무 등의 전공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핀테크 산업 육성에 따라서 앱 개발자라든가 UX, UI 디자이너와 같은 금융기업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서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IT 기술을 가진 지원자들도 싱가포르의 IT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 쪽으로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유망 산업 그리고 취업 유망 직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빼놓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노동법 그리고 근로조건도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싱가포르의 노무 관리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노동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노동법은 내국인,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 하에 있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관련 규정이 없고 또 노동법 역시 큰 틀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 퇴사, 퇴직급여 같은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월 임금 4,500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368만 원 이상인 전문직 관리자 직군 그리고 선원, 과정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이나 직군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저희는 처음 만나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법정 근로시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법정 근로시간을 보시겠는데요. 싱가포르의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주 5일 이하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9시간, 또 일주일에는 최대 44시간,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하루에 최대 8시간 또는 일주일에 최대 44시간, 격주 44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대 48시간 및 2주 합의 최대 88시간, 하루 최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3주 평균 최대 44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싱가포르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운 나라 사람들이라 게으를 거라는 편견하고 다르게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워커홀릭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사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싱가포르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기 전에 영어 캠프 인솔자로 갔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솔자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신경을 사실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 거의 이것저것. 잠을 못 자는 직업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그 현지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좀 이제 몇 시간 자느냐라는 질문에 요즘 4시간밖에 못 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분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네.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4시간이요? 4시간? 네. 4시간 정도 잤는데 힘들다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어른들이라 좀 잠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줄으셔서 그런지. 저는 싱가포르에서 일하기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난번에 홍콩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때도요.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평균 근로시간이 좀 같다라고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초과 근무를 하거나 이럴 때 좀 추가로 수당 같은 것도 지급이 되는 거겠죠? 네, 사실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7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기본 시급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은 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휴일 수당은 근로자에게 자발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싱가포르의 노동법이 규정하는 휴가, 휴일 그리고 근무 관련 규정은 월 4,500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기본급 월급을 받는 육체 노동자 계층과 월 2,500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204만 원 정도인데요. 이 이하의 기본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로수당을 책정할 때도 예외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규제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가장 큰데요. 따라서 임금이나 이외 항목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싱가포르 취업 후에 순조롭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노동법을 잘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에 일의 범위나 근로시간, 임금, 수당, 복지, 복무 지침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싱가포르 취업 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싱가포르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요,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 같은 경우는 임플로이먼트 패스, S패스, 그다음에 워크 퍼밋으로 나누는데요. 네. 일단 EP라고 불리는 임플로이먼트 패스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임플로이먼트 패스 같은 경우는요, 전문직군 비자로 4년제 졸업 이상의 학위 소지자나 또 전문직 종사자, 또 관리자급 이 대상이 되고요. 또 최소급여 같은 경우 싱가포르 달러 월 3,600불입니다. 그래서 쿼터에 제한은 없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주들이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다른 비자들처럼 2년의 기한으로 하고 갱신 시에는 3년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특별한 점 같은 경우는 배우자라든가 가족을 동반이 가능한데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의료보험을 의무로 이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패스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는 SP라고 하죠. 중기술직 비자로 2년제 혹은 4년제 이상의 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간 기술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비자입니다. 최소급여 같은 경우는 월 2,200불 싱가포르 달러인데요. 2019년부터 2,300불로 인상 예정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또 갱신이 가능하고요.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매월 정부에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고요. 또 외국인 고용 상한 비율에 따라서 한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체 고용자의 일정 비율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WP라고 하는 워크 퍼밋을 보시면요. 건설, 제조, 해양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자들에게만 발급을 하는 비자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최소 임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용주는 반드시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줘야 되고 또 SP와 동일하게 해외 인력 고용 할당과 고용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직장을 떠날 때 귀국편 항공권을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사직서 제출 이후에 2주 이내에 귀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취업 비자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물론 뭐 노동법도 중요하고 취업 비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갔을 때 어떻게 또 적응을 하고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수림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 싱가포르에서 또 취업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가장 좀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 사실 동료들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게으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인들 같은 경우 일이 밀리거나 게으름이 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있는데요. 사실 게으름이라든가 근무 태만 같은 경우는 승진이 늦어지거나 심지어는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지인들은 한국인들만큼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일을 민첩하고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뭐 타 국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런 싱가포리언들의 업무 속도에는 비교적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싱가포리언들 같은 경우는 관계를 중요시 하는데요.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입니다. 네, 게으른 걸 싫어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뭐 4시간 이상 잔다고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네요. 저 같은 경우 다 다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홍수임 팀장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은 매일매일이 다른 하루였기 때문에 네. 이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라고. 실수 같은 거를 좀 몰랐던 실수 같은 걸 하셨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몰랐던 실수 같은 경우 사실 신입 때 좀 많이 네,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뭐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매뉴얼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이거를 다 숙지를 하고 가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매뉴얼을 정말 스탠다드 오브 퍼포먼스라고 해서 SOP대로 따르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뭔가 이런 부분은 그냥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네, 근데 아무래도 안전에 관련해서는 이제 절대 네, 용납을 네. 하진 않는 게 또 승무원이라는 직업이죠.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렇군요.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뜨거운 음료를 이제 서빙할 때 쟁반에 네, 네. 반드시 받치고 네, 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지키지 못했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신입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네. 귀엽게 봐주셨을 거예요. 네. 네. 자, 일단 저는 싱가포르 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좀 더운 국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기후 관련해서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날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한국 분들이 날씨에 대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세요. 아무래도 네. 한국의 여름이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 동남아 국가인 만큼 사계절이 여름인 열대 국가인데요.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도를 육박할 정도로 와. 굉장히 큰 무더위가 있고 또 우기를 지나서 7, 8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여름보다는 조금 선선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월에서 2월까지는 한국 초가을 날씨 정도로 바람이 불고 선선해서 저녁에는 얇은 가디건이나 후드티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될 정도인데요. 사실 더운 나라를 싫어한다라면 어쩔 수는 없지만 또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옷이라든가 가을옷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옷값을 절약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이제 한국에서 출국을 하거나 귀국을 할 때 짐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싱가포르로 갈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코노미 기준으로는 이제 20kg짜리 체크인백을 하나를 들고 갈 수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제가 캐나다로 갔을 때는 겨울을 보내고 오면서 코트에 패딩에 어그부츠까지 그렇죠. 갖고 올라왔었는데 네. 캐나다는 20kg짜리 백을 2개를 들고 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랄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이 정말 우리나라 너무 추우니까 전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싱가포르가 조금 부럽기도 하네요. 거기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겠죠. 지금 정말 좋은 최적의.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현지에 계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좀 비가 많이 온다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네, 그래서 좋다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관광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는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치안 같은 문제는 아무래도 외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생활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사실 싱가포르는 이제 일본 도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뽑히는데요. 싱가포르 치안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라든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서 취직을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국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제가 새벽 2시에도 물이 떨어져서 편의점에 물을 사러 나갔을 정도로 굉장히 새벽 2시에. 네,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아무래도 또 타 국가에 비하시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언어 장벽이라든가 또 현지에 대한 이제 지식이나 정보 부족으로 좀 안타깝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조금 발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법이 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외국이고 타 국가인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좀 늘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경험자로서 이 싱가포르 해외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싱가포르에서 경력이 없이 처음부터 높은 임금을 받고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학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벌보다는 경력을 중요시하는 싱가포르 사회에서는요, 특별한 기술이 없이는 신입부터 국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면은요, 싱가포르 취업 시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싱가포르에서 업무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평가가 좋다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르게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취업을 했을 때 처음 1, 2년은 월급보다는 경력을 쌓고 직무 능력을 기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출신 학교와 학벌에 대한 편견이 없는 만큼 진짜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 최근에 한국의 최저시급이 인상이 됐죠. 또 네. 고용복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신입 초봉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음 신입으로서 1, 2년의 기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취업 로드맵을 짠 다음에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고민을 할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에 뵙는 홍수임 팀장님은 화요일에 만나 뵙습니다. 싱가포르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